오늘은 드레스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드레스덴 예술 컬렉션의 출발점이었던 드레스덴 왕궁에 가보려고 합니다. 드레스덴은 고맙게도 도심 한복판에 역사적인 볼거리가 한꺼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는 선거 궁전이자 드레스덴 왕궁이었던 곳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2월 드레스덴은 폭격 이후 도심은 폐허가 되었고 궁전도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1485년부터 이곳은 항상 작센 통치자들의 관저였습니다. 현재의 건축학적 모습은 16세기 중반과 강대왕의 통치 기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린 다이아몬드를 비롯하여 1000개 이상 보석을 전시하고 있는 뉴 그린 볼트에 입장해 보겠습니다. 하우스마니탑, 총 높이가 100.27m인 하우스만즈 타워는 드레스덴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입니다. 입장하면 1층에는 이 궁전에 거주했던 알베르틴 가게, 베틴 가문의 작센 선제후와 왕들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뉴 그린 벨리트는 히스토리칼 그린 보이트를 활력하게 표현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풍부한 보물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본 다른 나라 모든 박물관보다 월등하여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보석 박물관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발길이 한참 머물렀던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온통 반짝반짝하여 주요 작품에는 눈 부심 방지 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덴의 유명한 보물실인 뉴그린보의 첫 번째 섹션은 200년 동안 재건되어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관 1층에는 300년에 걸친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아름다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덴 궁정 보석상 딩링거가 만든 커피 세트, 대무굴 왕가, 그린 다이아몬드가 박힌 전 귀중한 모자걸쇠, 체리스톤 등 컬렉션의 주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의 장신구도 무척 화려했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영화에 나올 법한 시계랑 보석함이네요. 보는 내내 제 눈은 놀라 와 예쁘다 삼세하다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드레스덴에서 프라우엔 교회와 드레스덴 로얄 팰리스는 꼭 입장료를 내시고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전시품이 두 번째 시그니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세 번째 시그니처 작품인데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음 좋겠다 생각했던 작품입니다. 너무 예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욱 예쁠 수 있습니다. 감상해보세요.
그 유명한 그린 다이아몬드이네요. 여긴 보안이 철저하더라고요. 초록빛이 투명하니 영롱하네요. 이곳은 무기고인데요.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장 중요한 무기와 갑옷을 선별하여 전시한 곳입니다. 자이언츠 홀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무기, 갑옷 및 의상 콜렉션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며 원래 군사 전투를 위한 훈련으로 의도된 고유한 무기, 검, 창, 갑옷을 사용하여 3가지 주요 유형의 토너먼트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전투를 위한 훈련으로 의도된 토너먼트는 15세기 말부터 궁정의식과 축제의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승마 또는 도보 토너먼트 리에스 던지 클로스에서는 2가지 유형의 토너먼트가 모두 제공됩니다. 세계대전 등 유럽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나오는 갑옷과 의상을 실제로 확인 도장 찍으며 보는 듯 하였습니다. 광대한 홀의 끝도 없이 전시되어 있사오니 꼭 한번 들려보세요. 남자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방으로 이동할게요. 이곳은 르네상스 윙이라는 곳인데요. 종교개혁과 초기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물건, 의상, 무기 컬렉션 중 아마도 가장 큰 현존 컬렉션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선보이며 르네상스 시대 작센 선제후의 세계를 독특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르네상스 윙이라는 전시장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옷이 날개라는 뜻일까요? 뛰어난 장인 정신과 직물의 예술적 품질, 인상적인 보존 상태는 드레스덴에 전시된 의상이 유럽 문화 유산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을 의미합니다. 일렉터럴 워드롭은 르네상스와 초기 바로크 시대의 화려한 왕자 패션을 보여주는 오리지널 의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무기 장신구 또한 화려하네요. 잠시 창밖을 보니 아우구스투스 다리가 정면에 보이네요. 영국식 계단입니다. 원래는 섹슨 왕가와 그 손님을 위해 사용하던 계단인데요. 1693년 요한 게오르크 4세 선제후가 영국 특사 월리엄 스완경에 의해 가터 훈장의 기사로 임명되었을 때 영국 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왕자님들의 갑옷이었을까요? 전쟁에 투입되진 않았을 텐데 전쟁으로부터 몸을 피할 때 입었을까요? 어린 아이들용 갑옷 전시를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동전 컬렉션을 전시해 놓은 코인 캐비넷입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화폐의 발전을 다룹니다. 동전을 제조하는 금형기계 같은데요. 유럽 문명의 발달이 놀랍네요. 독일에서 가장 큰 3대 화폐 수집품 중 하나이며 유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턱수염을 기른 게오르크 공작이 설립하고 약 30만 점의 물건을 소장하고 있는 주화 캐비닛입니다. 메달 및 장식실에서는 르네상스부터 현재까지 메달 예술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터키 상공회의소는 터키 이유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오스만 예술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1485년부터) 이곳은 항상 작센 통치자들의 관저였습니다. 이곳은 아우구스트 스트롱이 왕실 전용실입니다. 작센 선제 후에 폴란드 왕은 자신의 권력과 위신을 과시하기 위해 이 방을 설계했습니다. 왕실 전용실은 1719년 9월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선제후와 황제의 딸 마리아 요제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한 달간의 축제 기간 동안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왕자님들의 옷을 전시해 놓은 프린스 갤러리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던 왕자님 패션과 같은 옷이라 신기하였습니다. 왕족 남자들의 공간을 지나 이제 여왕님의 개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더 스몰 볼룸이란 공간입니다. 바이에른의 아말리에 오기스트 작센 여왕의 개인 연회장인데요. 작은 연회장은 120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그 화려함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아름다운 방입니다. 온통 황금빛 가득한 곳에 가시면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일 거예요. 훌륭한 장식, 음악을 연주하는 파티, 축제 분위기에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방이었겠죠? 드레스덴 왕궁은 볼 것이 풍부하니 3시간에서 5시간 아래에서 천천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